뭐 청소기계의 에르메스가 되지 않나. 이 로봇만의 장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걸레 쩔은 애가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들이 인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맨날TV입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로봇 청소기예요. 가전제품 매니아가 지금까지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집 크기가 좀 작은 편인데다가 아직 아이들이 어린 편이고 집이 좀 자주 어질러져 있어서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엔 좀 비효율적 환경이라는 생각에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았었는데요. PD님의 친구분께서 신박한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다고 자랑을 해가지고요, 궁금하던 차에 구경하러 한번 들렀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의 기준은요, 로봇 청소기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 그리고 저와 같은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봇 청소기 제조사로는요, 네이버에서 로봇 청소기로 검색을 해보면 크게 15가지 정도 브랜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이 시장도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라이드스토어, 샤오미, 로보락, 드리미 라는 이 4가지 제조사는 모두 샤오미가 투자를 했거나 OEM을 했던 업체라는 거. 두 번째, 국내 대기업 현황인데요, 온라인 시장만 놓고 본다면 삼성,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보다도 중국 브랜드나 중소기업 브랜드의 제품 판매량이 많은 게 좀 놀라운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스토어의 판매량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만 놓고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 대기업인 삼성, LG전자에서도 로봇 청소기가 출시되고 있지만 두 회사의 제품은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이 빠진 제품만 출시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쟁 업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이 있는 브랜드 중에서 가격과 판매량만 놓고 본다면 경쟁 업체는 로보락, 라이드스토어, 타마, 에코백스 이렇게 4가지 브랜드로 다시 한번 줄여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플래그십의 판매량만 놓고 본다면 로보락과 현빈이 형을 모델로 앞세운 에코백스가 플래그십 모델의 왕좌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 테이블은 각 제조사에서 밝힌 상세 페이지의 스펙을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첫 번째로 가격인데요, 로보락이 약 40% 정도가량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이고요.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되는 타입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센서가 될 텐데요. LDS 레이저 센서와 DTOF 라이다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 LDS 레이저 센서와 라이다 센서는 자동차 반자율 주행에 적용되는 센서들인데요. 4가지 모델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센서가 적용된 걸로 보이는 관계로 각 모델별로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4모델 다 기본적인 무빙은 아마 평타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용량이 될 텐데요. 타마 제품이 6200mAh로 비교 모델 중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사실 5000mAh만 돼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환경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도크타워는 라이즈스토어 W2와 타마 올인원 맥스가 물통 4리터, 오스탱크 4리터, 더스트백 4리터로 제일 크고요. 크다는 말은 비워주기까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다로 볼 수 있겠죠? 아마 귀차니즘이 있는 배짱이 같은 분들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자, 다음으로 흡입력이 5000파스칼에서 5500파스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 역시 5000파스칼 정도면 쇠구슬 정도를 흡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역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머지 정보들은 대동소이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AS 부분에서 타마 제품이 2년에 배터리 1년으로 가장 긴 편이고요. 전국에서 AS 센터가 가장 많기로는 에코백스가 29개로 가장 많고, AS 기간은 로보락이 센터 방문 시 24시간 이내로 가장 빠른 걸로 보여집니다. 경쟁사 모델 소개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요. 공부 많이 한 것 같나요? 자, 그럼 대망의 오늘 리뷰할 모델은 로보락의 S7 Max V 울트라입니다. 로보락 홈페이지 비교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S7 Max V와 S7 Max V 플러스와의 차이점은 본체는 동일하고요.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 그리고 물통 체험 기능이 있는 도크의 차이일 뿐 본체는 동일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질문은 12가지이고요. 질문을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맨날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청소기 리뷰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게 된 이유. 컨닝을 하셔야 되나요? 열심히 써왔습니다. 저희 집은 저랑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사 노동을 같이 분담을 하고 있어요. 네. 청소 담당은 제가 하고 있고요. 네. 와이프랑 저랑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나면은 밤이 됩니다. 이 아파트 특성상 이 저녁에 청소기를 돌리게 되면은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이 로봇 청소기가 이제 자동 청소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기능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요? 물 청소 기능입니다. 저희 집은 뭐 좀 이따가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화마루 바닥이거든요. 네. 강화마루 바닥이 이 빛에 반사된 그 마루를 볼 때 얼룩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저는 그게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벽증 환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 물걸레 청소는 네. 뭐 상시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 먹고 막 네. 전체 청소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예?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청소를. 저는 뭐 이 물걸레 청소는 네. 한 번에 이제 대청소할 때 진행을 하는데. 저희 집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 번째 질문인데요. 구입한 모델은 어떤 모델이고 금액은 얼마를 주고 구입하셨는지. 제가 구입한 모델은 로보락의 현재 최고 상위 모델인 S7 맥스 V 울트라 모델이고요. 물걸레 건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138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특가 떴을 때 샀어요. 지금은 159만 원인가요? 그것도 비싼데요. 네, 그것도 비싼데 159만 원도? 지금은 더 비싸요. 제가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로보락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예, 알고 계셨나요? 예, 그렇죠. 뭐 청소기계의 에르메스가 되지 않나. 어허. 다음 네 번째인데요. 이 모델을 구입한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 집은 원래 로봇 청소기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저 모델을 사기 전에 중가형 모델을 좀 쓰고 있었는데 네.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평이 가장 좋다고 하는 좋은 로봇 청소기가 있다길래 네. 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부담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와이프 말을 듣고 사게 됐습니다. 살려고 고장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다섯 번째. 이전에는 어떤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셨고 금액은 얼마였나요? 이전에 사용하던 모델은 S사의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네. 중간급 로봇 청소기였고요. 지금의 현재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과 기능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 후 느낀 장점이 있다면요? 3일에 한 번씩 청수를 채워주고 오수를 비우는 일을 제외하면은 네. 모든 물걸레 청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걸레 청소, 걸레 세척, 그리고 네. 세척한 그 오수 흡입, 자동 흡입, 네. 그리고 걸레 건조, 로봇에 청소를 주입하는 이런 게 네.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그 아까 처음에 테이블에 띄워드렸던 네 가지 모두가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로봇만의 장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장점은요? 두 번째는 물걸레 청소 기능입니다. 네.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 이후부터 진짜 바닥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완전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도 로봇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앞에 중간급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알겠습니다. 들긴 합니다. 네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장점이 있다면요? 장애물 인식 또는 뭐 청소구역 매핑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정확합니다. 엄청 정확하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도 그렇겠지만 그 앱을 보시게 되면은 장애물을 인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집 현재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집 모양도 똑같이 매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 배치까지도요. 이 매핑 기능을 청소를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가구 배치를 바꾼다던가 뭐 이럴 경우 지도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런 구석구석 청소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네. 청소 금지 구역 설정입니다. 다른 로봇 청소기들도 그 기능은 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그죠? 사실 전에 쓰던 청소기가 고장이 3번 정도 났는데 왜 났냐면은 딸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이게 아기자기한 장난감. 그거를 로봇 청소기가 흡입하게 들어가서? 되면은 그렇죠. 흡입하게 돼서 블러시가 갈려버려요. 화장실 쪽하고 현관 쪽 그리고 딸아이 방 2개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때 고장났던 청소기를 수리하러 막 다니고 했던 그런 불편함을 생각하면은 엄청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점이었고요. 다음으로 사용 후 느낀 단점이 있다면요? 집에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은 예약 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제가 아직 그 기능 설정을 다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집에 와이파이를 꺼놓으세요? 그렇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비상시 전원 콘센트에다가 이제 물려놨거든요. 저희 집은 1년 365일 내내 켜져 있는데 안 사용하는 전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뽑아놓거나 또는 이제 출근할 때는 다 꺼놓는 이런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와이파이를 상시 켜놓는 집 같은 네네네. 경우는 뭐 문제될 게 아니고 지금은 하루 종일 켜놓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이 있다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싼 가격입니다. 진짜 너무 비싼 가격. 사실 휴대폰이야 비싼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휴대폰은 뭐. 그런데 이 청소기를 158만 원에 주고 산다는 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단점이 있다면요? 이건 뭐 단점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네. 걸레를 세척한 다음에 그 오수를 자동으로 흡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수통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오수통 비울 때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걸레 쩔은 내가 여러분들은 냄새 맡지 마세요. 예. 저렇게 물걸레 기능이 있다면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전 한 2달 정도 쓰고 있는데 단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케이. 그럼 이제 여덟 번째 질문이요. 현재 배터리 용량이 5,000A가 조금 넘는데 현재 배터리 용량으로 사용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저희 집이 43평형 아파트거든요. 네. 실제 청소하는 구역은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예, 절반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18평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소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놨는데 이 18평을 돌아가는 동안은 사실 이 정해진 용량을 다 사용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조사에서 밝히는 스펙들은 5,000mAh면 약 100평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아마 문제가 없겠죠? 자, 어쨌든 다음 9번째 질문인데요. 청소할 때나 끝나고 와서 또는 걸레 세척할 때 좀 시끄럽진 않나요? 이 로봇 청소기가 돌아갈 때랑 그리고 세척할 때 네.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기 돌아가게 되면 엄청 거슬려요. 밤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제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그 시간대에 청소기가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예약 청소를 주말에는 안 하게끔 해놨어요. 10번째 질문인데요. 이 가격에 다시 구입하라고 한다면 재구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전 당연히 삽니다. 다른 로봇 청소기는 뭐 어떤지 사실 제가 체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 집 스타일상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실에는 소파랑 저기 있는 러닝머신 하나가 있고 안방에는 침대만 있어요.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리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들이 인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이렇게 물건들이 많은 집들은 이 로봇 청소기 활용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집 스타일에 따라서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질문. 로보락이 중국 로컬 브랜드인 거는 알고 구매하셨나요? 주인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어제 전화로 들었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중국 거인 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모른다고 하더라고. 저는 한국 제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박스가 너무 깔끔하게 돼 있길래 실제 제품도 너무 뭐 마감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한국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4개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의 간략한 비교와 로보락 2개월 실사용기를 리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4가지의 모델들을 모두 다 사용해 본 게 아니라서 객관적인 평가가 다소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각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봤을 때 저희 결론은 4가지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와 AS가 잘 된다면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게 장땡일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맨날TV였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또 좋은 이런 컨텐츠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